네, 안녕하세요. 펄어비스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펄어비스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추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멈출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세가 멈춘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장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살펴보면 미국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가 10%까지 띄워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SK 하이닉스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건 아직 늦진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바닥권이고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삼전닉스가 다시 반등세를 잡아주면서 시장이 어떻게 해요?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펄어비스를 누르려고 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붙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펄어비스는 1,000억 원을 들여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약 한 70억 정도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워낙 개판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이 예상되는 하락을 막기 위해서 자사주 취득 수량을 굉장히 강하게 늘렸습니다. 그 전에는 15,000주, 2만 주 정도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20만 주, 25만 주의 예상 물량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20만 주 예치해 놓은 걸 20만 주 전부 다 흡수를 했고요. 오늘 25만 주를 신청함으로써 추가 하락을 막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죠.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가 강하게 붙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이렇게 더 떨어지지 않고 방어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가가 빠질 만큼 빠진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의 현재 수준은 4년도와 25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4년도, 5년도 바닥권 수준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빠질까 싶었던 부분만큼 빠졌습니다. 단순히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상 판매량 대비 리포트의 예상 목표 가격들을 좀 살펴보면 말이죠. 올해 초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펄어비스가 3월 20일에 출시를 하고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황에서 이때 나온 리포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3월 20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펄어비스 붉은 산맥 흥행을 했다. 근데 차기작의 공백이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 얼마로 잡았습니까? 42,000원 잡았었습니다. 향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낮춰 잡도록 하겠어. 그게 42,000원이에요. 지금 얼마입니까? 3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펄어비스 주가가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여기에 대한 악재성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을 때, 그때 주가보다도 아래입니다. 올해 약 700만 장에서 800만 장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록을 보면 말이죠. 예전 리포트에서 보면 NH투자증권에서는 349만 장 예상을 했다가 좀 더 늘렸습니다. 526만 장으로. 20만 장으로 늘린 다음에 목표가 얼마로 잡았냐면 5만 원 잡았어요. 5만 1,000원. 500만 장 팔면 목표 주가 한 5만 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DS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800만 장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랑 비슷하게 맞췄죠. 목표 주가 얼마로 잡았습니까? 9만원 잡았습니다. 9만원. 65,000원에서 9만원까지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애널들이 그냥 눈대중으로 찍어 맞추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평가를 해봤을 때 목표 주가가 나오는 거일 텐데 그 목표 주가 외에 변수가 발생했다라는 뜻으로 보면 좋을 것 같죠. 그 외에 발생했다라는 변수는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사과 방송을 좀 했었었는데 우리는 공매도 세력에 완전히 당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이 순매수한 모습들을 보면 꽝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꽝 떨어지잖아요. 이걸 보고 여기까지 봤죠. 아,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으니 요거는 무언가 장기적인 미래적 전략을 바라본 게 아니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봅시다. 공매도 잔고추이. 공매도 잔고추이를 보면 어때요? 공매도가 확 증가했다가 공매도가 확 감소하죠. 그리고 5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공매도가 확 증가하면서 주가를 또 찍어 누른 다음에
쭉 빠집니다. 이 모습이 외국인과 같아요. 외국인을 뒤집어 놓은 거랑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펄어비스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오는 모습들 있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공매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공매도 잔고 추이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리고 1일 날에 공매도를 확 찍어 눌렀을 때 이때 물량보다 지금 더 강하고 심하게 찍어 누르는 상황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을 경우 목표 주가 한 800만 장 팔았을 때 9만 원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이 정상적으로 평가한 가격입니다. 저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근데 실제로 가격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공매도 세력에게 완전히 당해버렸습니다. 외국인 공매도 세력에게 완전히 당해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매도 세력이 펄어비스 주가를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주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 자체를 외국인한테 뺏겨버렸어요. 외국인의 공매도 놀이터가 되면서 주가가 정상평가를 받기가 힘들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얘가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주가가 오늘도 방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기술적 반등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앞선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반도체가 메인이니 반도체로 가야 된다. 반도체의 비중을 실어 놓고 그 다음에 펄어비스에다가 보조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을 너무 약하게 이야기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SK하이닉스를 과거의 실수를 반추 삼아 이제는 SK하이닉스를 좀 강하게 여러분께 밀어 넣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 없으신 분들은 꼭 사시기 바랍니다. 비중의 절반은 SK하이닉스에다 태우시고 제가 펄어비스 때문에 손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한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먹을 공간이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처음에는 한 300%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올라간 것까지 생각하면 100%까지 달성은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펄어비스로 손해보시고 펄어비스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종목이 있으니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중 가장 높은 건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요건 좀 서브적인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인은 반도체예요. 메인 반도체 SK하이닉스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 비중을 제가 준비한 종목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히든 종목 함께 하실 분들은 010-8197-3722 이쪽으로 펄어비스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심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모의고사 올려드리고 있죠. 이 모의고사 어떻습니까? 지금 투표 인원들이 그렇게까지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제도 금호건설 상한가 보냈죠. 그리고 오늘도 금호건설에서 단타 수익이 나왔습니다. 시초가 공략구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시초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초가로 들어가서 5 이상을 먹고 나오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승 VI까지 걸리는 상황이에요. 5% 수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안 올라갔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이야기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장에서 스페이스X가 상승세가 나오면 다시 한번 미래에셋 투자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스페이스X가 12%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스페이스X의 주가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또 긍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럼 미래에셋 투자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오늘 굉장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봉 차트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까지 강세를 보였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모의고사에서는 시초가 공략주로 여러분께 계속해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금호건설 상한가 가는 모습 보였고 금호건설 상한가 이야기를 할 때 금호전기가 굉장히 강하다. 근데 시총이 낮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기는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금호전기는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같이 움직임이 나와야 해요.
근데 우리가 펄어비스 영상을 제가 계속해서 찍어드릴 때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안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후회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한테 사실을, 팩트를 전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여러분들께 희망만 전해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후회가 좀 들어옵니다. 저도 펄어비스가 반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애널리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녀석의 펀더멘털 중심으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펀더멘털 자체, 기대감 자체가 꺾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실망했던 리포트가 또 나왔죠. 이런 거. 노무라에서 목표 주가 59% 하향. 노무라에서도 바라보고 있었던 게 펀더멘탈입니다. 컨센서스를 지켜줄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근데 컨센서스 자체가 부러지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반도 안 나왔잖아요, 이번에 영업이익이. 그래서 펄어비스는 매력을 잃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쪽을 보는 것도 괜찮다. 근데 판단을 못 하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 있죠.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현재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방량은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 기술적으로 반등 수준까지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 왜? 희망이 꺾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다시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강력하게 푸시를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메인으로 다시 한번 밀어 넣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 따로 있다. 그 종목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8197-3722 이쪽으로 펄어비스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에 대해서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단타, 시초가 공략주도 준비해 놨습니다. 보면 아실 겁니다. 시장의 중심이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갈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절반 이상이 대한광통신을 뽑아주셨어요. 대한광통신은 그렇게까지 강한 모습은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한광통신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승 이후에 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다시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말에 동의하시니까 지금 이 박스권 돌파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 고점 돌파 있잖아요. 이 돌파가 나오면서 시초가 공략주로 쫓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녀석이 고점 돌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초가 공략주로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함이 있었습니다. 역시 강한 놈이 강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상한가 행진 계속해서 이어왔었던 이 녀석 마지막 불꽃이라도 뻗고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시초가 단타주로 금호건설 괜찮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는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단타 종목 계속해서 시초가 공략주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히든 종목 있으니까 이 히든 종목은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셔서 저희 히든 종목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